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론서를 보시다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안 외워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기출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도대체 뭘 봐야 합니까? 기출 표현을 보셔야 되죠. 기출 표현은 문장,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 모성 기출문제인데요. 지렴은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렴 지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잠시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원인은 뭘까요? 주 증상은요? 검사 방법은요? 치료법은요? 자, 잠깐 멈추고 한번 인출해 보세요. 기억이 잘 나셨나요? 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지금 바로 책을 펼쳐서 단어 체크하시고 암기하시고 머릿속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자,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디귿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품, 녹황색, 화농성이에요. 이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뭐 이론서에 엄청 많은 단어들이 막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여력이 안 되시면 버리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품, 녹황색, 화농성 이 세 가지 가져가시면 돼요. 뭐 다량, 악취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질염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져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다른 모성 문제 질문을 해볼게요. 클라미디아의 원인균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답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예요. 저는 트리코모나스와 트라코마티스의 그 용어가 너무 헷갈려서 매직으로 크게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혼자 질문했다가 답했다가 틀리면 다시 보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헷갈리는 것들 공부하시다가 자꾸 틀린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매직으로 크게 포스트잇에 붙여놓으세요. 2019년도 문제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이것도 질염 파생 문제인데 여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뭐 속옷에 치즈 형태의 질 분비물이 묻어나서 가려워요. 여기서 이 치즈가 우유 찌꺼기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칸디다성 질염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칸디다성 질염의 뭐 원인균만 알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질 분비물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했을 때 다음에는 뭐 다른 질염에서 질 분비물 검사 어떻게 했냐, 거기서 뭐가 나왔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이론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뭐 클루셀이 발견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출 파생으로 거기까지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니은에 보면 아기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칸디다성 질염에서만 아기에게 생기는 문제만 지금 나왔다. 그러면 다른 질염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뭐 매독에 걸린 인부가 아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진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인부 질환 쪽 끝부분에 보면은 인부 질환 해가지고 뭐 매도 그리고 뭐 임질 뭐 이런 그 뒤에 있죠. 거기서 아기와 연결된 문제로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파트를 다시 꼼꼼히 보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은 교수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매년 볼 때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자꾸자꾸 책을 펼쳐서 확인하고 묻고 답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론서가 뭐 그 연필이나 뭐 볼펜, 뭐 형광펜 이렇게 칠하고 뭐 별표시 스티커도 붙이고 해요. 근데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을 칠하고 빨간색 두꺼운 사인펜, 네임펜으로 크게 칠해놨어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눈에 띄게 키워드만 딱딱 쓸 수 있게. 자, 두 번째, 최근 기출 유형을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최근 기출 유형은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답이 딱 떨어지게 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99년 기출로 스트레스 생리 기전을 쓰시오 라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절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매우 중요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가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다 아시죠. 셀리, 라자루스 중요합니다. 셀리의 3단계 각각의 명칭과 각 단계 특징 설명, 인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라자루스는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 줄 정도요. 그리고 1차 평가 한 줄 정의, 2차 평가 한 줄 정의, 그리고 세 번째 대처 2가지. 이렇게는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고 대부분은 여기까지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처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강사님 모고 문제에서도 아마 다루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라는 것까지 아시는데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건 문제 중심 대처를 정의를 쓰래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제를 중심으로 대처하는 방법이지 뭘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줄 정의 꼭 하셔야 되고 이론서 표현 그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또 더 나아가서 각각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웠던 방법은 문제 중심 대처 키워드를 이론서에 보니까 개인의 환경 또는 반응의 변화를 대처하는 전략, 변화를 시키는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장 그대로 못 외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 외워지고 외우기도 싫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환경, 반응, 변화 이거를 그 기계적으로 수십 번 막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황반변 이렇게 기계처럼 외웠는데 나중에 이게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중심 대처 한 줄 정의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보건실에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는 상황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라자루스 상호 관계 모델을 근거해서 정서 중심 대처의 정의를 쓰고 전략을 2가지 쓰시오. 이거는 딱 떨어질 수 있어요. 키워드로. 그러면 방금 외웠던 거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의 상황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전략 이렇게 외우시고 전략 2가지를 쓰시오. 전략 뭐예요? 아마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4가지거든요. 감정표현, 상황의미, 방어기제, 객관화. 이 4가지를 외우고 그냥 저는 앞 글자를 따서 감상방개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너무 안 외워져서. 실제로 보건실에 스트레스 때문에 와서 상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전략으로 나는 정서 중심 대처를 사용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쓰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게 합니다. 울게 하여서 감정을 표현하게 합니다. 아니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방어 기제를 써보도록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약간 앞에다가 그냥 살 붙여가지고 쓰는데 결국은 키워드 중심으로 쓰는 거는 이 감상방객 이거만 들어있으면 실제 채점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키워드는 암기하셔야 돼요. 네. 일단 너무 지금 동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또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